맹지, 이 맹지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. 법이 인정하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면 맹지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. 희망을 가지세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헤이부동산 법률TV 이택수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맹지, 대책도 없이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있나?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. 제가 한 4년 전부터 이 부동산 법률 유튜브 방송을 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렵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이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방향을 바꿔봤습니다.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. 우리나라는 이 전국적으로 이 진입로 없는 맹지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인심 좋던 옛날에는 이 걸어다니는 길만 필요하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심도 박해졌고 집집마다 자동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. 이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폭이 넓은 진입로가 필요하게 됐죠.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 각도에서 다루었지만 이 시간에는 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종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사람은 이 공중을 날아다닐 수가 없죠. 땅을 밟고 다녀야 합니다. 그런데 토지를 소유하다 보면은 자연히 이 맹지가 있게 마련입니다.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민법 219조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우선 이 법조문을 좀 보겠습니다. 민법 제219조 이 주의 토지 통행권 제1항 어느 토지와 이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. 제2항 이 전항 즉 제1항의 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법조문은 그 자체가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.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핵심은 맹지 소유자가 맹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내달라고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길을 내주기는 하되 그 폭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. 이 법조문에는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대지의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폭이 필요하고 농지의 경우에는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정도 또 임야의 경우에는 이 벌목이나 식목 등 임야의 용도에 맞는 통로를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법원과 그 지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최소 자동차 한 대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, 이 3m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. 이 다만 통로가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럼 그에게 편리한 통로를 무조건 내줘야 하는가? 그게 아니고 법 조문대로 통로를 내줘야 하는 그 인접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이죠. 이 제2항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는 대표적으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이 사용료 액수가 문제인데 이 당사자 간에 일치된 금액을 주고받기로 합의가 되면 그에 따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 법원에서 선정한 이 감정인이 이 감정한 금액에 의해야 하는데
현실적으로는 이 사용료의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. 많아봐야 1년에 몇십만 원 정도이죠. 사용료 액수를 정하려면 이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사용료가 대개는 감정인에게 지불해야 할 그 감정료 얘도 미치지 못해서 실제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이 통행지 소유자가 길을 막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일반 교통방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, 민사적으로는 이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서 이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첫째, 가장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는 형법 185조의 그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경우 예외 없이 모두 그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함부로 길을 막는 등 이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분일수록 고소를 당해서 수사기관에서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한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둘째로 이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민법 219조에 근거해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로 폭이 문제일 뿐 거의 100%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봐도 좋습니다. 그리고 통행권이 궁극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최종 판결 때까지 당장 통행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법원에다가 이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법원은 이 기본적인 사항만 소명이 되면 최종 판결 시까지 길을 열어주라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놀라운 일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맹지면 맹지인 채로 토지를 갖고 있어야지 왜 맹지에 길을 내서 토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려 하느냐 라고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시정되어야 합니다. 한편 이 통행로가 필요한 분 입장에서는 통행로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미안하니까 이 적극적으로 길을 내달라고 법적 요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.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가 맹지 소유자에게 인정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이유로 이 법적인 청구를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